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정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키메르카랄의 원펀맨 사이타마가 태어난다면 어떻게일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오브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사이타마가 유학에 놀러 갔다가 미치를 만나고 후 상윤육 다큐타로 남매를 되찾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정을 철저히 떼가는 매끄러운 시나리오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독에 중독된 무라타와 미치리를 어깨에 들쳐매고 엄청난 속도로 뛰어가는 사이타마. 그 속도는 그들이 난생 처음으로 맛보는 조스피드였고 무라타는 그 속도에 기절까지 해버렸죠. 사이타마가 도착한 곳은 바로 나비저테. 요시와라 유곽과 나비저테의 거리는 걸어서 6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지만 사이타마는 그들을 3분 만에 뛰어서 데려가 버렸습니다. 사이타마는 시노부가 저번에 웬만한 독은 자신이 다 해독할 수 있다고 했던 게 생각이 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곳에 데려간 거였죠. 시노부는 깜짝 놀라 그들의 증상을 확인했는데 미치리와 무라타는 몸이 마비된과 동시에 우액 하고 멀미 증상까지 보여 이건 무슨 독이지? 라며 혼란을 겪었지만 다행히 이후 그들의 독을 해독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사이타마는 상인육의 온이를 되찾다는 것에 비열대 본부에 불려가 미치리, 무라타와 함께 포상을 받았는데 다른 조들은 저 사이타마라는 녀석은 이번에도 운 좋게 상인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았다며 미치리라면 꽤나 강력한 전투력을 지녔으니 상인을 잡을만 했다며 이게 다 미치리가 한 것인 줄로 알았죠. 다만 표조로만이 역시 스승님이라며 엄지를 쳐 보였습니다. 그렇게 비할대 본부에서 나온 사이타마는 자꾸만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적인가 싶어 순식간에 그 미행자의 뒤를 덮쳤는데 그 미행자는 알고 보니 갈로지 미치리였죠. 미치리는 대머리 왕자님 어떻게 저희 기척을 알고 이건 혹시 운명일까요? 라고 눈에 하트를 장착하며 말을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뭐야 얘는 또 라며 그 눈빛을 무시하려다가 순간 또 다른 미행자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곧바로 빠르게 그 다른 미행자의 뒤를 덮쳤죠. 그 미행자의 정체는 바로 랭곡 교조로 쿄로는 역시 스승님 최대한 기척을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알아차리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감탄했고 미치리도 쪼르르 달려와 쿄로씨 대머리 왕자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너무 멋지시고요 라고 칭찬을 늘어놨습니다. 쿄로는 오 미치리 너도 스승님의 위대함을 깨달았나 보구나 라며 둘은 사이타마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사이타마는 이 녀석들 귀찮아 라고 하며 빠르게 그 자리에서 도망가게 되었죠. 그런 중 사이타마가 다다른 곳은 여러 묘비가 세워진 어떤 곳이었는데 아무래도 그곳은 오니와의 싸움에서 전사한 귀할대원들을 기리는 곳인 것 같았습니다. 사이타마는 우와 귀할대원들이 참 많이 죽었나 보네 라며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어떤 묘비 앞에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시노부를 발견하게 되었죠. 시노부는 사이타마를 보고선 온화한 미소를 지었고 이건 예전 화주이며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던 검사 코초 카나의 묘비라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코초를 하면 너의 가족인 건가? 라고 물었고 시노부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언니였다고 했죠. 시노부는 자신이 임무에 나가 있을 때 나비저택에 강력한 오니가 습격해 언니가 죽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 아무래도 그 오니는 상윤이 오니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상윤이라면 강하려나? 라고 물었고 시노부는 엄청난 실력자였던 언니가 당한 것을 봐서는 애석하지만 내 실력으로는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며 하지만 꼭 그자를 잡아 죽이고 말 거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죠. 사이타마는 그 뒤 임무를 하러 돌아다니다가 어떤 여자들이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마주쳤는데 그 여자들은 사이타마를 보고선 젊은 나이에 머리가 그렇게 다 빠져버려서 어쩌냐며 이것은 분명 당신 조상의 기운이 당신의 모공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깜짝 놀라며 아니 왜 조상이 모공을 막느냐고 물었고 그 여자들은 혹시 당신은 살면서 뭔가 열심히 했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았냐고 물었고 사이타마는 예전 취업이 안 되었을 때를 생각하며 그런 적이 있었다고 했죠. 그의 그 여자는
그렇다면 혹시 당신은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가 있지 않았냐고 물었고, 사이타마는 자신은 귀할대원으로서 인기를 끌지 못하는 것이 생각나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의 그 여자는 더욱더 신이 나서 혹시 이전에 어떤 물건을 가지고 싶었는데 엄마가 사주지 않았던 적이 있지 않았냐고 물었고, 사이타마는 예전 시장에서 엄마에게 벚꽃독을 사주라고 했는데 엄마가 사주지 않았던 게 기억이 나 그렇다고 했죠. 그 여자는 그게 바로 다 조상들이 당신의 운을 막고 있기 때문이며 그 아군의 끝은 모공을 막아 머리가 빠진 거라며 우리 종교에 들어오게 되면 그 조상의 기운을 대체해 머리가 다시 날 수도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그게 정말이냐며 그 여자를 따라 그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 교회는 만생을 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알았죠. 사이타마는 그곳에 들어가자 그곳의 전도사는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가 모발이 풍성하지 않느냐며 이게 다 교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그곳에서 현란한 말솜씨에 현혹이 되어왔고 정말로 이곳에서 자신의 탈모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그곳에 몇 번을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만세글락교의 교주와 따로 면담을 할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고, 자신보다 늦게 온 여성 신자들이 교주와의 면담이 더 빨리 이루어져 사이타마는 점점 조바심이 났습니다. 심지어 그 새로운 여성 신도들은 도우마와의 면담 이후 구원을 받고 멀리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선 더욱 자신도 탈모 극복이라는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교주가 도무지 만나주지 않자 막무가내로 사이타마는 교주의 방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그러자 무당탕탕 한 차례 소란이 들리며 도우마가 어디에 다녀온 듯한 느낌으로 넌 뭐냐며 내 방에는 왜 허락도 없이 들어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이타마는 당신이 내 탈모를 치료해줄 수 있다는 소리 왔는데 정말로 그런 능력이 있느냐고 물었죠. 도우마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고, 빠진 머리를 어떻게 신앙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겠냐며 나는 남자 따윈 관심 없으니까 당장 방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분명 신도들이 내 조상이 내 모공을 막고 있어서 그런다고 라며 억울해했는데, 도우마는 그딴 걸 믿는 게 바보 아니냐며 원래 인간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때 온갖 핑계를 만들고 그것에 의지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그것에 영혼까지 파는 일들이 생긴다고 했죠. 그의 사이타마는 그렇다면 신은 없는 거냐 물었고, 도우마는 신 같은 거 없답니다 라고 씩 웃었습니다. 그렇게 사이타마는 침울한 기분이 들었는데 갑자기 도우마의 방 마룻바닥에서 어떤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이 바닥 밑에 무언가 있다는 생각에 주먹으로 살짝 바닥을 두드렸죠. 그러자 바닥이 꺼지며 거대한 지하실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낯익은 얼굴의 여자가 손발이 얼음에 묶인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여자는 바로 고초 시노부였고, 사이타마는 어라? 너도 여기 신도였어? 라고 물었죠. 시노부는 이 오니가 바로 제 언니를 죽인 상윤이 오니예요. 도망가세요 라고 외쳤는데 도우마는 이걸 들켜버렸으니 당신은 살아서 나갈 수가 없겠네요 라고 했고, 도우마의 눈에는 상윤이의 표식이 두드러지게 보였죠. 사이타마는 결국 넌 온이고 내 탈모를 치료하는 방법은 모른다는 거지? 라고 정색을 했고, 도우마는 멍청한 대머리는 얼른 죽으세요 라고 하며 철부채를 휘둘러 얼음창을 소환한 뒤 사이타마에게 날렸습니다. 사이타마는 그 얼음창을 여유롭게 전부 피해버린 뒤 도우마의 곁으로 다가갔는데 시노부는 안돼, 저자에 가까이 가면 폐에 냉기혈증이 들어가 마라 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사이타마는 크게 호흡을 한 뒤 도우마를 향해 입김을 불었고, 그것은 마치 폭풍이 되어 그대로 도우마와 함께 지하실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그 뒤 사이타마는 시노부를 묶어놓은 얼음들을 깨 그녀를 구해주고 저 녀석은 내가 반드시 죽여줄게 라고 했죠. 시노부는 방금 자신이 무엇을 본 건가 싶었는데 순식간에 사이타마는 눈앞에서 사라졌고 멀리 날아가 있던 도우마의 곁으로 갔습니다. 도우마는 방금 무슨 짓을 한 거냐며 다시 사이타마에게 얼음 혈기술을 뿌렸는데 사이타마는 그 얼음들을 가볍게 손가락으로 튕겨냈고 그 얼음들은 도우마에게 되돌아가 도우마의 몸에 꽂혀버렸죠. 하지만 도우마는 엄청난 재생력이 있었기에 그 정도는 재생을 해버렸는데 사이타마는 너는 나를 능력했기에 한 방에 죽이지는 않을 거라며 도우마에게 다가가 손발을 뽑아버렸고 도우마는 엄청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이타마는 도우마의 황금빛 머리털 잡고 전부 뜯어버리며 너도 탈모의 기분을 느껴보라고 했죠. 하지만 도우마는 곧바로 모발이 재생되었고 원래 그 풍성한 길이가 되자
사이타마 내심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마는 열이 받아 자신의 최대 혈기술 무빙수련보살을 시전했고 그 어른보살은 엄청난 크기의 주먹으로 사이타마를 찍어 눌렀죠. 도마는 크크 대머리 자식, 인간이라면 이 공격을 맞으면 온몸이 박살이 났겠지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어른보살은 박살이 나며 찬란한 얼음 조각으로 흩어졌고 그 아래에는 사이타마가 멀쩡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도마는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사이타마는 도마에게 다가가 한 방에 죽지 않게 파워를 최대한 조절하면서 배기 시작했고 도마는 그렇게 몇 대 맞고서야 이 세상에 신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이건 그야말로 파괴의 신이 아니고서야 이 정도의 파워를 낼 수 있는 존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도마는 마지막 발악으로 당신의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떠올랐다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고 사이타마는 폭행을 멈추고 그게 어떤 방법이냐고 물었죠. 도마는 아무래도 인간을 오니로 만들 수 있는 그분이라면 당신을 오니로 만들어 모발을 재생시킬 수도 있다고 했고 사이타마는 부자 말하는 거지? 부자는 어디에 있는데? 라고 흥미를 보이며 물었습니다. 도마는 제가 무한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알고 있으니 그곳으로 인도하겠다고 했고 사이타마는 오 좋아 라고 하며 도마를 죽이지 않고 그를 따라가게 되었죠. 그렇게 사이타마는 무한성의 입구까지 가게 되었고 도마는 당신이 오니가 된다면 분명 최강의 오니가 될 거라며 친하게 지내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 사이타마를 쫓아온 시노부는 설마 사이타마가 오니가 되려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는데 그 순간 사이타마는 여기가 무한성이구나 데려다 주느라 수고했어 라고 하며 도마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도마는 그 펀치를 맞고서 그대로 온몸이 터져버려 소멸되기 시작했죠. 시노부는 그 모습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졌고 사이타마는 너의 원수니까 네가 처리하도록 했어야 했나? 라며 아차 싶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노부는 아니요 감사합니다. 당신 정말 강하시군요 라고 했죠. 사이타마는 오니들이 생각보다 약한 것 같은데 그래도 무장이라는 녀석은 좀 강할지도 모르니까 기대해봐야겠네 라고 하며 그 무한성의 입구문을 열고 들어가며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시노부와 사이타마를 엮어 만세은학교 에피소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 시나리오 전체가 사이타마의 탈모에 대한 것을 위주로 풀다 보니 저도 이러다 사이타마에게 맞아 죽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가상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6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